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 운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어, 보통 사람들도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과 비전이란 책을 김태수 법학 박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분은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자는 신유통법을 전공한 법학자이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유통에 대한 법체계의 정립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강의로 많은 명성을 얻고 계시고요. 리더십, 네트워크 마케팅, 부동산 등을 주제로 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을 또 보면요. 국제부동산 개발 컨설팅 그룹의 CEO고요. 주택경제신문 발행인역임이고요. 한국부동산 개발월 원장이고요.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설립자이십니다. 자격을 보시면 공인 국제 자산 전문가, 또 MBC, YTN, ITV, 경인방송 진행 및 칼럼니스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전문위원, 자문위원이시고요. 저서를 보면, 저서 및 논문을 보면 전자거래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전자거래의 의의와 계약법상의 문제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컨설팅의 이론과 실무, 파워 리더십,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이러한 책들을 쓰셨습니다. 한국에 코스트코를 하려고 많이 네. 자,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속도가 어떨까요? 네,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던킨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단계 판매가 변화 발전하여서 이제는 그분이 이제 이론을 정립했는데요. 그게 발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 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고요.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앞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정확한 이런 법적인 것도 알고 계셔야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를 이제 구사하는 회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80년대 초인데요. 40%에서 85%를 넣고 돈 먹기식의 그런 사기 판매가 한참 유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80년대에 일본계 회사와 연계된 조직에서 엄청난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심어놨죠. 그 후에 90년대 초반에 미국계의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다국적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건전하고 비전 있는 유명한 국내 기업들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유통 방식이 도입된 지 30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지금 말하면 40년째 되죠. 근데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그리고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 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명확하게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그걸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김태수 법학 박사님께서는 명확한 이런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된다. 첫 번째에 대한 이유로고요. 이 책을 쓰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유통 방식이 과연 개인의 사업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지, 정당한 유통 방식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유통 방식이 정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 비전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엄격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엄격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알고 또 이 책이 이 유통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이 이 오해 소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입니까? 네, 유통의 한 분야입니다. 이 아까 김태수 박사님은 신유통을 전공한 법학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새로운 유통의 방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했고 책도 쓰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썼는데요. 유통이 무엇입니까?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통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의 출발점이었던 물물 교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화, 산업화, 자본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유통 방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는 많은 유통 방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생겨난 유통 방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지금 유통의 주류인 할인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TV 홈쇼핑, 모바일 쇼핑 모두 다 우리나라에 독창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의 유통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네, 미국이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2위는 어디입니까? 말하기 싫은데 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을 닮아가는 경제활동이 모델이죠. 이 경제 모델을 닮아가고 있는데요.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일본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유통의 흐름, 일본 유통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의 유통의 흐름과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백만장자가 생겨났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체계가 산업화, 자본화되면서 현대적으로 유통이 체계화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자, 1950년대에 사업 투자의 기회를 이끌었던 분야는 무엇일까요? 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다 무슨 사업을 한 사람입니까? 네, 슈퍼마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가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유통시장의 흐름상 사업 투자의 주도권을 잡은 사업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백화점과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1960년대 백화점 사업과 프랜차이즈점을 했던 기업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0년대로 접어든 미국은 유통산업의 투자의 주도권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고형 할인마트로 넘어갑니다. 이때 미국 할인마트의 기업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매출이 더 많은 마트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그런데 이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손들고 나갔죠. 또 프랑스의 까르푸도 굉장한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손들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죠. 네, 이제 어쨌든 재미있는 에피소드였고요. 1980년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슈퍼마켓도 있었고 백화점, 프랜차이점, 할인점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1980년대에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유통 정보가 막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똑똑해지고 현명해집니다.
이렇게 현명해진 소비자들은 직거래 유통에 막 급부상합니다. 그러면서 직거래 유통은 TV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통신 판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등 그런 식으로 주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단계 판매입니다. 1980년대 이렇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것들이 성황을 이뤘다면 1979년 이때 이 분야의 대표 기업이었던 아메이사 있잖아요. 아메이사의 유통 방식이 미 연방통상위원회 FTC에 제소가 됩니다. 하지만 FTC에서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짓고요. 이건 합법적인 유통 방식이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 후에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 점점 발전을 거듭하며 직거래 유통의 주류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프로슈머와 프로슈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렇게 정보화 시대와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TV 홈쇼핑이 막 시작이 되고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막 급성장하죠.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로운 유통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식적인 유통의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현상을 예의주시해서 보았던 과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미래학자. 그분이 누구예요? 네, 엘빈 토플러입니다. 이때 미래의 충격이란 책으로 미래학자로 자리매김한 엘빈 토플러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류가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농업혁명을 무슨 물결? 제1의 물결. 그리고 산업혁명을 포함한 기술혁명을 제2의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시작된 정보화 사회를 뭐라고 말했어요? 네,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으면서 자, 프로슈머는 뭐냐면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의 합성어로 제2의 물결 아까 그 산업화 시대 때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렇게 분화가 됐었어요. 엄격하게. 그런데 이 3의 물결에서는 이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분화가 해체가 됩니다. 즉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06년에 부의 미래에서 프로슈밍의 혁명적 부의 중심에 존재한다. 프로슈밍이 혁명적 부의 중심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프로슈머의 경제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요. 가장 기묘한 것이 프로슈머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말합니다. 즉 미래 경제는 프로슈머 경제 없이는 단 10분도 존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을 하면 누구의 활동을 봐야 된다? 프로슈머들. 자, 프로슈밍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프랜차이점, 할인점 이런 분야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돈이 많은 기업가들이나 재벌이 하죠. 개인이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중심은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이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투자는 기업이 했지만 소비자인 개인이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진 것이었어요. 소비자인 개인이 참여 없이는 대신에 유통기업은 돈도 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100개가 있는데요. 딱 10명에게만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 들어보세요. 어때요? 와, 그래서 10명이 당첨되신 분은 어머, 나 97만 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번 거 맞나요? 맞아요. OX? 모르겠다. 지금 아무도 저기 모르겠다. 97만 원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내가 쓸 컴퓨터가 있는데 3만 원에 준다니까 쓸데없이 돈을 쓴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가난한 사람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3만 원을 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엔 10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서 우리는 97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3만 원을 쓴 거라는 거죠. 우리 소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 더 예를 들면 1+1
박앤세일 이벤트 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어머나 나 1+1 박앤세일을 사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유통업자들의 이 눈속임에 넘어간 겁니다. 유통업자들은 납품업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요. 결국에 돈은 누가 씁니까? 네, 소비자가 쓰는 겁니다. 예, 이제는 지혜로운 똑똑한 소비를 하는 프로슈머가 되셔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통에서 유통 공급자, 즉 생산자, 프로듀서는 소비하는 소비자, 컨슈머를 어떻게 해요? 항상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컨슈머,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을 빼야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엘빈 토플러 가만히 보니까 소비자인데 생산자에게 어떻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면서 유통을 통한 소득을 가져가는 유통 생산자가 된 거죠. 소비를 통해서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간 돈이 어떤 다시 일정한 비율, 즉 보상 플랜을 통해서 다시 돈이 되돌아오는 거죠. 즉 나라부터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의 전 매출의 근거로 캐시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뭐라 그럽니까? 엘빈 토플러가 현명한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는 생산자의 위치에서 유통 공급에 관여하는 것을 포착한 거죠. 제3의 물결에서 얘기한 프로슈머라는 제3의 세력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책에서 30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의 미래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여서 강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이 창조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어떤 분이에요? 새로운 세력들입니다. 제3의 세력. 남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미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이의 제3의 세력이다. 혹시 아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라고 미팅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50년대,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흐름을 보셨다면 일본은 미국보다 몇 년 뒤처진다고 했습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50년대에 미국이 슈퍼마켓에서 100만 장자 나왔다. 그럼 일본은 몇 년도에? 손으로 해보세요. 60년대예요. 그렇죠. 네. 김현정님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70년대는 무엇을 어디다 투자한 사람이 100만 장자 됩니까? 네,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인데 백화점 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 없죠? 네, 프랜차이즈를 했었으면 부자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뭐가 유행이냐면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살아요? 쌀, 생선, 야채를 먹고 사는데 후지다 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를 한 사람이 돈을 벌었어. 나도 백화점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프랜차이즈를 하겠어. 그래서 맥도날드를 하겠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게 돌았네. 우리는 생선과 쌀과 야채를 먹는데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져왔네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왜요? 미국 선진국의 멋진 유통 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자, 성공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 성공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70년대 지내서 80년대는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벌었을까요? 네, 대형 할인 마트를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90년대가 되면서 일본에서도 무엇이 꽃을 피나요? 네, 직거래 유통이 꽃을 핍니다. 즉 TV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본격적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유통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10년씩, 미국보다는 20년씩 늦게 이것을 도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손톱에다 그림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난을 하나, 뭐 하나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야 했는데 지금 어때요? 대학 학과까지 있고 우리 여러분들 뭐 화장은 안 해도 무엇은 꼭 하고 다녀요? 네일 아트.
네일 아트 학과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서가는 유통사업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를 먼저 갑니까? 선진 유통, 미국이나 일본을 다녀옵니다. 예를 들어 이수만 같은 경우도 평범한 가수였는데 미국에 가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그때 한참 발전을 하니까 가져와서 SM사 만들고, 요즘에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유통 방식이라든가 발전된 산업을 보고 가져와서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개인 컴퓨터에 유튜버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서 성공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유통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무슨 장이 있었어요? 3일장, 5일장 이런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슈퍼마켓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도입이 됩니다. 언제 됐을까요? 50년, 60년, 70년. 우리나라 몇 년? 70년대에 들어옵니다. 20년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근대화, 막 후진국에서 약 개발도상국으로 막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 있어요?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 운동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막 속도를 붙죠. 네, 그때 유통의 근대화도 당연히 돼야겠죠. 이때 슈퍼마켓 생겼죠. 네, 생겼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TV가 집집마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장, 영화에 가면 무슨 뉴스였어요? 대한 뉴스 빵빵하면서 국정 홍보를 했는데 그때 되게 특이한 장면 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슈퍼마켓 오픈해가지고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을 해서 슈퍼마켓이 1호점 이제 그 모습이 70년대에 대한뉴스에 나왔다는 거. 몇 년도예요? 70년도죠. 그러면 이제 80년도에는 우리가 뭐를 이제 유통에 들어왔다? 영재분들만 다 계시죠, 여기? 네, 백화점과 프랜차이즈죠. 백화점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기업들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유수의 백화점들이 이 시에 급부상을 하고요. 프랜차이즈, 우리 어때? 80년대 생각하면 우리 롯데리아 가자, 뭐 맥도날드, 피자헛, 치킨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시나요? 이때가 프랜차이즈가 막 한참. 이때 돈을 이곳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90년대 초가 되면 어떤 시대가 열리나요? 우리나라에 차가 마이카 한 집당 한 세대당 하나씩 막 생기고요. 이때 당시에 신도시가 막 생겨서 출퇴근을 강남에 하는데 신도시 뭐 일산에서 하고 뭐 이렇게 분당에서 하고 이런 식이에요. 90년대.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카가 있으니까 직장도 멀리 다니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나요? 대형 할인매트장 가서 잔뜩 사가지고 오죠. 뭐 최초의 할인매트장 어디 있었습니까? 네, 일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막 담고 하면 몇십만 원치 사면 가득 사가지고 왔죠. 기억나시나요? 이때 할인마트를 한 사람이 백만장자 됐습니다. 이때가 90년대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척 중에 1,000억이 있대요.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백화점을 이번에 한번 오픈하겠어.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어머 어머 멋있어 해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안 돼. 지금 그건 지났어. 유행이 지났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말리실 거죠? 주변에 1,000억 있는 사람이 없어서 관심이 없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기존의 백화점도 있고 대형 할인매트장 마트도 있지만 이미 유행이 지났어. 돈 버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돈 안 들이고도 벌 수 있는 게 있어. 이러면서 살살 꼬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번에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 자, 무엇이 이제 유행할까요? 네. 새로운 유통산업의 TV홈 쇼핑, 카탈로그 판매, 인터넷 홈쇼핑, 모바일 쇼핑,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즉 직거래 유통이 막 급성장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발전해야겠죠. 근데 어때요? 2000년대? 이상하다. 분명히 2000년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직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냐면요. 잘못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씨앗은 언제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봄이죠. 근데 겨울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씨앗이 나오기도 전에 썩거나 죽을 수도 있고, 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 아시죠? 네, 제대로 된 시기에 심지 못해서 맛있는 귤이 아닌 먹지도 못한 탱자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몇 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나요? 네, 원래는 90년도, 2000년도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80년대 초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랬냐면은 변종 씨앗이 됐어요.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80년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826달러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88 올림픽이 시작되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뭐를 하겠어요? 할인 마트라든가 TV 홈쇼핑, 방문 판매, 우리의 기업을 여기다가 가서 뿌려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국민 소득이 10,000달러 이상은 돼야 대형 할인 마트장을 가던 TV 홈쇼핑을 하려면 뭐예요? 칼라 TV에다가 채널도 많고 지금 같은 시기 이런 데 돼야 되는데 흑백에다가 채널도 5개밖에 없고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딱 조사해 보니까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했어요. 돈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은 대부분 뭐예요? 기능성 이제 제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기능성 제품을 소비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수준이 안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건 냉장고가 크지 않아도 TV가 흑백이 없어도 마이카가 아니어도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단계, 다단계.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현지 근무할 때 그 당시에 막 선진국이니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유행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도입하면 돈 되겠네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국민 소득이 안 되니까 아직 미성숙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사기로 40% 80% 줄게 돈 놓고 돈 먹자라는 이상한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가 들어오고 거기에 일본계의 기업이 이상하게 거기에 사기를 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 수준에 맞게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1993년도에 막 사기 판매업자를 단속하고 불법 업체가 2,000개가 넘고 TV만 켰다 하면 다단계 불법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야 될 다단계 판매가 10년이 당겨서 들어왔고 이런 척박한 땅에 잘못 씨앗이 심겨지면서 변종이 되고 이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뭐 뉴스에 계속 특명을 내립니다. 불법 피라미드 집중 단속. 국민들 내리 속에는 93년 당시에 그런 피라미드 불법 실종 사건, 사기 사건 박혔습니다. 그럼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내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시간 좀 내어줄래?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사기, 불법, 뭐예요? 거부감. 너 지금 왜 그래? 뭐 지금 망했니? 막 이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씨앗이 너무 잘못 막 심겨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여러분들 TV 홈쇼핑 어떻습니까? 뭐 난리 납니다, 지금.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유통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부를 하면 안 되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 쓰시는데 나는 2G 쓸 거야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근데 2G 계속 쓰나요? 다 바꾸십니까? 바꿔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픈 과거 속에 나 무서워 하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되고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오해받는 것이 나 싫어서 안 해 이게 아니고 왜곡된 건 왜 왜곡됐고 잘못 전달된 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은 모든 유통이 모든 산업이 모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구나. 정말 큰 자본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럼 어떤 이유든 그 힘과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된 건 잘된 걸로 알려드리고 왜 잘못됐는지 그런 거 알려드리면 오해가 풀리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최고의 기회에 정말 오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른 분들과 나눌 때 먼저 본인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지만 정말 이해하고 여지까지 사업하셨나요? 이런 흐름 아셨나요? 그냥 좋다니까 하고 사업 설명 들으니까 그냥 하고 이랬잖아요. 이분은 누구예요? 법학 박사님이에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새롭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날 믿지 마. 이분을 믿으세요. 하면서 이 책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나누시면 여러분 사업과 또 보통 사람이 진정한 이거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